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길잡이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로운 퍼즐 같은 기업이죠. 바로 비트코인 채굴사로 유명한 비트팜스입니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결과를 보고 좀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아니, 매출이 150%가 넘게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왜 시장 반응은 싸늘하고 주가는 영 힘을 못 썼을까요? 이 기록적인 성장과 시장의 차가운 외면, 이 모순적인 신호들 속에 진짜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대체 어떤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전부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매출이 무려 156%나 성장했습니다. 작년보다 2배 반이 넘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와, 보통 이 정도면 주가가 막 폭등하고 난리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월가의 똑똑한 분석가들이 기대했던 예상치에는 18%나 미치지 못하는 어닝 미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한 회사가 이렇게 미친 듯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줄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총 5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겁니다. 첫째, 시장은 대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했는지 그 반응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둘째, 그 다음엔 회계장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비트팜스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AI로의 전환 계획을 아주 면밀하게 뜯어볼 거고요. 넷째, 앞으로 펼쳐질 기회와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는 뭔지 점검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분들을 위한 최종 투자 결론을 깔끔하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슬라이드 부제 그대로죠. 기록적인 매출. 그런데 왜 시장의 승리는 아니었나?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시장의 첫 반응은 어땠고 투자자들은 이 실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트윗 하나가 지금 시장의 복잡한 심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 156% 성장은 대단한데 예상치를 놓친 건 좀 아프다. 결국 AI 전환이 핵심이다. 딱 이 한 문장. 여러분도 좀 공감되지 않으세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외형 성장에 와 하고 환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월가의 높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단기 실적에 아쉬워하는 이 마음. 바로 이게 지금 비트펌스를 바라보는 시장의 정확한 시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숫자가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보여줄 AI 전환이라는 미래의 스토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겉으로 드러난 헤드라인 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재무 데이터를 아주 깊숙이 꼼꼼하게 들여다보죠. 뭐니 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직접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3,400만 달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남미 지역 사업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자산 손상 차손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이사를 가면서 오래되고 낡은 가구들을 한 번에 싹 처분하는 데 드는 비용. 딱 그겁니다. 이건 매분기 계속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인 결정을 위해서 딱 한 번 생긴 일회성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본질적인 사업 체력과는 반드시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숫자가 이번 분기 순손실을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만든 핵심 요인 중 하나였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모순이 한눈에 아주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한번 보세요. 매출은 156% 폭증했고요. 회사의 채굴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해시레이트 역시 105%나 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정 EBITDA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자나 세금 같은 걸 다 빼고 순수하게 사업 본연의 힘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게 무려 900%나 급증했습니다. 사업의 핵심 근육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진 거죠. 그런데 유독 맨 아래 최종 성적표인 순손실만 크게 악화된 겁니다. 왜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삿짐 처분 비용 같은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 때문에 최종 성적표만 나빠 보이는 일종의 회계적인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금융 분석기관인 그룹포커스의 분석처럼 그 일회성 비용 3,400만 달러를 장부에서 싹 걷어내고 보면요. 실제 손실 규모는 1,200만 달러 수준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좋아진 겁니다. 결국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그 커다란 손실 숫자는 회사가 망가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을 털어내고 더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를 대비하며 겪는 성장통에 훨씬 가까웠던 셈이죠. 물론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압박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비트코인 한 개를 캐는데 드는 직접 비용이 1년 만에 52%나 급증했습니다. 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건 비트팜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채굴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채산성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비용이 올라간다? 이건 사업의 근본적인 리스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 바로 이 부분이 비트팜스가 왜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한 우물만 파서는 안 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만 했는지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비트팜스의 아주 대담하고 거대한 승부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AI로의 전환입니다. 비트팜스는 이제 스스로를 더 이상 비트코인 채굴 회사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그림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럼 AI HPP 전환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가장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열심히 금광을 캐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 땅과 장비 그리고 전기를 대규모로 끌어오는 능력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는 실리콘밸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발전소로 변신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트팜스가 수년간 비트코인을 캐면서 쌓아온 핵심 역량, 즉 값싼 전기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능력과 수만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24시간 안정적으로 돌리는 노하우, 이거 사실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필요한 역량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이제 그 능력을 비트코인이 아니라 AI를 위해 쓰겠다는 겁니다. 회사 CEO가 직접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AI 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우리 부업으로 AI도 좀 해볼까?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회사의 정체성, 즉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에 목숨 거는 채굴업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AI 인프라 임대업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강력한 선언인 거죠. 이건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 비트팜스를 단순 비트코인 테마주가 아니라 새로운 AI 인프라 성장주라는 렌즈로 봐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구호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처럼 계획은 이미 구체적인 행동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각 단계를 보시죠. 1단계, 앞에서 말한 비효율적인 남미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요. 2단계, 여기서 확보한 자금과 역량을 전력망이 안정적이고 규제 리스크가 적은 미국 중심으로 싹 재편합니다. 3단계, 그렇게 마련된 자원으로 엔비디아 GPU 같은 핵심 AI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아마존 웹서비스, AWS 같은 빅테크 출신의 진짜 전문가들을 경영진으로 영입해서 이 모든 계획의 실행력을 더하는 것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향해서 완벽하게 딱딱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변신하고 있는 비트팜즈에 투자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회사가 제시하는 미래의 청사진과 그에 따르는 엄청난 기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피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지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로드맵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야심찹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돈줄인 비트코인 채굴 사업의 몸집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거의 2배 가까이 키워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번 돈으로 2026년 말까지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AI 서비스를 시장에 딱 내놓겠다는 겁니다. 즉, 기존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미래 신사업에 투자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이 슬라이드는 비트팜스의 현재 상황, 즉 명과 암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점은 무엇보다 바로 돈입니다.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철옹성 같은 재무 상태 덕분에 이 거대한 전환 계획을 외부에서 돈 빌릴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밀어붙일 실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약점도 뚜렷합니다. 계속되는 채굴 비용 상승 압박과 함께 현재 주가가 매출액 대비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주가 매출 비율 PS가 이미 8.5배로 동종 채굴 업계 평균인 6배보다 높아요. 이건 즉 AI 전환에 대한 미래의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죠. 물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라는 근본적인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딱 한 장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모여라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최종 결론입니다. 첫째, 3분기 실적 쇼크는 회사의 펀다멘털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는 점. 둘째, 비트밤스는 더 이상 단순한 비트코인 채굴주가 아니라는 것. 이 회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제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변신 그 자체입니다. 셋째, 따라서 성공의 열쇠는 이 AI 전환이라는 스토리를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현실로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다행히도 그 험난한 도전을 뒷받침할 1조 원이 넘는 충분한 자금을 이미 손에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비트팜스는 과연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라는 과거의 허물을 벗고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강자로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계속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비트팜스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오늘처럼 복잡한 실적 발표와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파헤치는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